그러면 일단 집합에서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니네가 먼저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뭔지 알 거 아니야, 그지? 이 조건제시법을 얼마나 원소날법으로 잘 바꿀 수 있는지, 그지? 일단 이걸 얼마나 원소날법으로 잘 바꿀 수 있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좀 중요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조건제시법에 니네가 뭐 2x 플러스 1이지 1 바가 뭐 x는 10의 약수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 10의 약수이지. 니네가 이거를 있잖아, 이 조건제시법을 니네가 원소날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니네가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니네가 뭐 유심하게 보는데,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뭐냐면 얘야, 얘들아. 이 집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집합의 원소가 누구냐면 얘들아, 이 집합의 원소는 2x 플러스 1이라는 거 알겠지? 이 집합의 원소는 이건데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뒤에다 써놓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니네한테 어떤 집합, 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집합을 우리가 원소날법을 바꿀 때 반드시 얘들아 이 원소를 먼저 한번 써주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 뒤에 있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x는 10의 약수라고 있으니까 10의 약수가 뭐가 있냐면 1, 2, 5, 10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의 원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들아, x에다 이제 1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3이 되는 거고, 그치? x에 2를 집어넣어 버리면 5가 되는 거고, x에 5를 집어넣으면 11, x에 뭐 10을 집어넣어 버리면 21. 그래서 이 a를 원소날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변형된다는 걸 니네가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니네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조건제시법이라는 여기 문제에서 어떠한 조건제시법이 나왔을 때다 이 조건제시법을 그대로 푸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걸 원소날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원소날법을 바꿀 때 이 바 앞에 있는 얘가 이제 우리는 바로 원소다라는 걸 니네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B집합이지, 뭐 2x 바, 그지? 뭐 x는 뭐 5의 약수다 뭐 이렇게 나온다라면 니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 B집합의 원소가 누군지 얘들아, 이 원소는 2x다라는 걸 니네가 한번 써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B집합은 2x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2x에 대한 설명이 뒤에 있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x는 5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x의 5의 약수는 1이랑 5가 돼버리니까 이것도 뭐가 될 거냐면 우리가 뭐 2랑 10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지. 뭐 또는 뭐 C집합이, 자 C집합의 원소는 얘들아 A 플러스 뭐 2B래 예를 들어서 2B 바구, 이때 A는 A집합의 원소이고 B는 뭐 B집합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라면, 지금 니네가 이 C집합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얘들아 A 플러스 2B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니네가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A랑 B에 대한 설명이 그냥 뒤에 있는 겁니다. 그치? A는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A집합의 원소라고 했고, 그치? B는 뭐냐면 B집합의 원소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표현하는 방법은 A가 뭐 3일 때, 그치? B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2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에다가 2를 곱하니까 이 집합을 써달라는 3 곱하기 2B니까 얼마겠어요? 2B니까 4지. 3 더하기 4니까 뭐 7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지? A가 3일 때, 그지? B가 10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지? 여기다가 또 이제 곱해주니까 3 더하기 10이니까 2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니네가 써줄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이 조건제시법을 원소날법으로 볼 때 좀 중요하게 봐줄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요 앞에 있는 이게 바로 원소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주고 가십시오. 그지?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얘들아, 이 집합의 그 표현 중에, 그지? 집합의 그 표시 중에 니네가 이 삼지창 모양이랑, 그지? 요 두 개짜리, 요 두 가지를 니네가 잘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어떤 A집합이 이렇게 있고, 그지? 요렇게 표현하는 경우랑, 그 다음 A집합이랑 요렇게 표현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니네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요렇게 세 개짜리는 여기에 무조건 원소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요 표시는 뭐냐면 얘들아 여기에 집합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 집합과 원소를 나타낼 때 표현하는 게 이 세 개짜리 모양인 거고, 요 두 개짜리 모양은 집합과 집합을 표현할 때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애는 원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애는 집합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집합이 니네가 뭐 공집합 1, 뭐 2, 뭐 1, 2, 뭐 그 다음에 뭐 1, 뭐 1, 뭐 1, 1? 1, 뭐, 그래, 한 요 정도 써볼까? 그냥. 뭐, 공집합? 뭐, 이렇게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들아, 지금 니네가 있잖아. 요 집합,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NA가 얼마인지를 못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NA는 뭐냐면, 얘들아,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니네한테 이 집합 NA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누가 봐도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니네가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NA의 개수는 5다라고 니네가 다 쓸 수 있을 거야. 이걸 못 쓰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 들어올 수 있잖아. 얘들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애도 딱 5개밖에 없어. 얘들아 이거를 5개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애는 무조건 원소밖에 못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표현할 수 있는 게 A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얘들아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공집합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얘들아 이 집합의 원소 중에 공집합이 있으니까. 또는 뭐 얘들아 요 집합에 들어올 수 있는 게 1 또는 뭐 A에 들어올 수 있는 게 2 또는 A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얘들아 1, 2라는 원소. 그 다음 또는 A에 들어올 수 있는 게 공집합이라는 원소. 그러니까 여기에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애들, 요 삼지창 모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애들, 요 딱 5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렇게 5개만 표현할 수 있어. 여기에 이렇게도 못 쓴다. 그러니까 A집합의 원소가 공집합이랑 1이에요. 이런 표현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only 1이야, 그지? 그러니까 집합 1개, 원소 1개만 딱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요런 표현법 말고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 삼지창 모양에 들어올 수 있는 애는 그냥 NA의 개수랑 똑같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왜? 여기 안에 그 원소 니네가 이 5개 중에 어디에도 요 모양이 없잖아.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집합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딱 원소밖에 없다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애는 요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거 말고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 없다라는 걸 니네가 기억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얘들아 요거에 들어올 수 있는 애는 뭐냐면 얘들아 이걸 우리는 보통 이거의 부분집합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얘들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 A라는 집합에서의 소모임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얘는 반드시 집합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에는 집합기호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집합과 집합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 집합에 소모임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일단 들어올 수 있는 애는 뭐가 되는 거냐면 먼저 집합기호를 해주고 나서 이 구성원들, 이 5개의 구성원들 중에 아무나 일로 들어와 주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여기에 먼저 이거의 집합 표시를 이렇게 먼저 해준 다음에 여기에 구성원 중에 니네가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지. 뭐 1, 2, 1, 2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또는 얘들아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얘들아 먼저 집합 표시 해주고 나서 뭐 얘랑 얘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해서 1과 1, 2를 원소로 갖는다. 이렇게 니네가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 개수는 뭐 무제한이니까 뭐 얘랑 얘도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공집합 1, 뭐 공집합의 집합이라는 이런 애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표현할 때는 얘들아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소모임 애들아 아무것도 안 들어올 수도 있긴 해. 이런 애들 얘들아 예전에는 이것도 원래 표현법에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이 사라졌는데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얘들아 모임은 있긴 한데 거기에 구성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공집합.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집합에 부분집합에 공집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A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라는 것도 가능한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요 표현과 요 표현의 차이점에 대해서 니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요 표현은 집합과 원소가 1대1로 대응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딱 원소가 하나밖에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 집합의 개수가 5개라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모양은 딱 5개밖에 없어. 이걸 제외하고는 여기 절대 못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 요 표시가 들어갔을 때는 얘들아 이거랑 이거의 부분집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무조건 집합기호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 집합기호를 깔고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니네가 이 5개의 구성원들 중에 몇 개를 끄집어내든 간에 상관없다고. 하나도 안 끄집어내도 상관없거든. 이런 애를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표현법은 요즘에 잘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이게 바로 공집합이다라고 니네가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말이야. 얘들아. 이 안에 이 집합은 있지만 구성원이 없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니네가 이제 직접적으로 다루긴 하는데 얘들아 이게 모든 책에 공식화되어 있긴 하거든. 근데 얘들아 공식 외우지 마.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니네한테 이 A집합의 부분집합에 다시 말해서 얘들아 B가 될 수 있는 개수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아 이 B집합이 가능한 건 뭐냐. 일단 B집합은 집합인 건 니네가 알고 있잖아. 그럼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이 B집합이 될 수 있는 개수를 찾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B집합의 A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거거든. 그러니까 A집합과 B집합은 서로 부분집합 관계야. 그러니까 B집합은 A집합에 속해져 있는 그냥 소모임인 거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이 B집합이 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니네가 생각할 때 여기 안에 이 공집합이라는 애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몇 가지야? 두 가지겠지. 여기에 꼭 반드시 얘가 들어갈 필요도 없고 굳이 얘가 안 들어간다고 문제가 될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 지금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공집합 1, 2, 1, 2, 그 다음에 공집합이라는 게 있다라면 얘들아 여기 안에 공집합이란 이 비집합이라는 애가 들어갈 수 있는 이 비집합을 만들 때 이 공집합이라는 애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여기에 비집합에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있다고 해도 문제가 안 생기고 없다고 해도 문제가 안 생기겠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 얘들아? 두 가지일 겁니다. 얘도 1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잖아. 왜? 1이 안 들어가도 우리는 B는 A의 부분집합 맞지? 그런데 들어간다고 해도 또 문제가 될 게 없잖아. 그래서 1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몇 가지인 거야?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겠지.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여기에 3이라는 원소는 들어오면 절대 안 되겠지. 그치? 왜냐면 3이라는 원소가 들어와 버리면 이 B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은 절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겠지. 3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뭐 4도 절대 안 되니까. 뭐 5도 절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 1은 곱하나마나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생략해 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B의 부분집합의 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 결국 2의 5승이다 이렇게 풀어서 우리는 32가지다라고 써주는 거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걸 뭐 공식처럼 2의 5승이다.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요. 2의 5승이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만약에 문제가 내가 요렇게 해놓고는 여기에 이제 뭐 요렇게 한번 써볼까 얘들아? 이건 무슨 의미냐면 얘들아 B집합은 A집합의 부분집합이거든? 그런데 분명히 또 B집합은 1, 2라는 애를 원소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 아니겠어? 왜냐하면 이 1, 2라는 집합이 이거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B집합이 될 수 있는 애라면 생각을 해보자고 얘들아. B집합이 될 수 있는 애라면 생각을 해본다면 얘들아 여기에 이 공집합이라는 애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몇 가지겠어? 두 가지겠지. 여기에다 1이라는 애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라 1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해. 왜? B는 1이라는 애를 원소로 이 부분집합을 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B집합에 1이 없으면 이걸 만족시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1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몇 가지 얘들아? 한 가지겠지 그지? 2도 반드시 2도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지 그지?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에 1, 2라는 원소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 맞지? 1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1, 2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겠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들아 여기서 공집합의 집합이라는 이 원소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없잖아 그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인 거야 얘들아? 두 가지겠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이 B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가지야? B집합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3승이라서 8가지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이거를 여기서 책에서 뭐 공식화로 이렇게 쓰여 있을 거야.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승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걸 빼자 이래가지고 뭐 2의 3승이다 이렇게 니네가 공식화 시키긴 하는데 얘들아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니네가 더 보기가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포함한다,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말. 예를 들어서 또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얘들아 예를 들어서 얘들아 그러니까 B는 A의 부분집합인데 뭐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볼까?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쓰고 그지?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B는 뭐 이렇게 한번 써볼까 얘들아? 이 표현일 때 이것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말이야 얘들아 B는 분명히 A의 부분집합이 알겠어? 그러니까 A에 가지고 있는 원소 중에서만 B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중에 공집합이라는 원소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왜?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애를 얘가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B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얘들아 B에는 1이라는 애를 원소로 갖고 있지 않는데 B집합은 2라는 애도 원소로 갖고 있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이때 될 수 있는 B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얘들아 얘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지. 왜냐면 공집합이라는 애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가 되는 거겠지. 1은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공집합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1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지. 왜? 1이라는 애를 원소를 안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 2도 절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들아 니네한테 여기에 1, 2라는 애랑 그 다음에 공집합의 집합이란 이런 애를 봤을 때 얘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얘는 여기에 포함돼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몇 가지? 두 가지. 얘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몇 가지인 거야? 두 가지다라고 해가지고 이거의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되는가? 이 B집합이 나올 수 있는 개수는 4가지다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니네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 부분집합의 표시랑
그 다음에 요 원소를 표현하는 요 기호를 니네가 잘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삼지창 모양일 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딱 5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없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원소 1개랑 집합 1개만 표현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 부분 집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개수를 따져주는 방법은 니네가 이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니네가 더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어줄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한 가지 말이 더 나오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얘들아 진부분 집합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얘들아 이 진부분 집합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A가 B의 부분 집합인데 진부분 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이 B가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잖아. 그럼 원래는 얘들아 이 A의 부분 집합의 A의 원소가 5개이기 때문에 원래 B가 될 수 있는 건 2의 5승이 맞긴 해. 근데 진부분 집합이라는 게 뭐를 줄여놓은 말이냐면 진짜 부분 집합이라는 말을 줄여놓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진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완전 똑같은 건 제외시키자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는 거야. 똑같은 걸 제외한 진짜 소모임만 찾아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만약에 B가 똑같아버리면 얘는 소모임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 완전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제외시키는 거라서 그냥 빼기 1만 해주면 돼. 그냥 완전히 똑같은 경우만 제외시켜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1가지다 이렇게 풀어주는 걸 우린 바로 부분 집합의 개수를 파악하는 방법이야. 뭐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없지? 뭐 다 표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특히 이 부분 집합의 개수는 애들 학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거고, 무조건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을 바꾸는 것도 학교 시험에 무조건 출제될 겁니다. 이 2가지 내용은 그냥 특히 이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 바꾸는 건 얘들아 고3 수능 때까지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는 것까지 머릿속에 좀 잘 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연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자, 일단 집합의 연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들아 그 실수의 연산에는 사칙연산이라고 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데, 이 집합의 연산에는 얘들아 이 집합의 연산에도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얘들아 뭐뭐뭐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합집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교집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차집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집합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여집합. 요 4가지의 연산을 기본으로 우리는 이 집합의 연산을 한번 논해 볼 건데, 합집합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집합과, 얘들아 집합의 연산이니까 말 그대로 집합끼리의 연산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니네한테 얘들아 A 합집합 B를 구하라는 소리는 얘들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잠깐 보여준다면 얘들아 A 합집합 B라는 건 어떤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모든 거의 원소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걸 우린 바로 A 합 B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얘들아 A 또는 B다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지? A이면서, 그러니까 A여도 되고 또는 B여도 된다, 이런 의미의 우리는 합집합의 표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얘들아 이 교집합의 의미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면 A 집합이면서 그러면서 B 집합인 걸 찾아달라고 해서 얘들아 A and B를 의미하는 거야. 얘들아 A이면서 B인 거. 다시 말해서 A의 집합이면서 B의 집합인 부분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니까 얘들아 우리는 여기 부분의 의미를 바로 우리는 교집합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차집합의 의미는 뭐냐 얘들아 A 빼기 B를 의미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하면 이 차집합은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꿔서 표현하긴 할 건데, 일단 A 빼기 B의 의미는 뭐냐면 얘들아 A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의 부분을 모두 다 제거시켜 달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어디를 표현하는 거냐면 여기를 표현하긴 하는 건데,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얘들아 이거를 우리가 A 빼기 B다라는 건 잘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압교디어라고 바꿀 거야. 압교디어. 압교디어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얘를 항상 A 빼기 B는 우리가 A교 B여로 바꿔서 문제를 풀 겁니다. 얘를 항상 압교디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굳이 A교 B여라고 안 가르치고 압교디여라고 가르친 이유가, 그러니까 이걸 니네가 나중에 헷갈려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A 합 B 빼기 A교 B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 빼기를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니네가 그냥 얘를 A교 B여라고 외워놓으면 얘를 잘 못 바꾸더라고. 그래가지고 얘라 이렇게 할게. 이게 빼기 앞인 거고 이게 빼기 뒤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바꾸는 방법은, 얘를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바꾸는 방법은
교. 이게 뒤지. 뒤에 열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얘들아 우리는 A 빼기 B를 그냥 앞교 D 열하고 외워놓고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빼기를 웬만큼이면 다 이렇게 바꿔서 풀 거야. 왜냐면 우리가 내가 좀 이따가 이제 집합의 그 법칙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할 건데 그 법칙에서 얘들아 빼기의 법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빼기를 다 앞교 D어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거고 A 빼기 B에 대한 의미는 그냥 A 집합에서 B의 집합에 포함되고 있는 부분을 모두 다 제거시켜 달라고 해서 이 부분이 나올 거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좀 이따 이게 대칭차집합이라는 걸 내가 설명할 건데 얘들아 이 대칭차집합이랑도 이 말 그대로 얘들아 이걸 차집합이라고 해서 대칭차집합이 니네 학교 시험에 또 은근히 되게 많이 잘 출제되고 있거든. 그래서 요거까지 내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들아 여집합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얘들아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고 니네가 그 여사건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우리가 이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전체 집합에서 A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우리는 바로 A의 여집합이라고. 다시 말해서 어떤 A랑 B가 이렇게 있을 때라 A의 여집합 부분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A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니네가 받아들여주면 될 거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니네가 머릿속에 좀 기억해 놓게. 뭐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렵지도 않은 내용이니까 충분히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맞지, 그지? 자, 그리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집합에 그 법칙이 나오거든. 연산법칙이 나오는데 얘들아 집합의 연산법칙. 일단 집합의 연산법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이거도.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뭐가 나오냐면 교환법칙이라는 게 나오고 두 번째로는 결합법칙.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분배법칙.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네 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니네가 머릿속에 좀 잘 익히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교환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A 합 B랑 B 합 A는 똑같다라는 걸 우리는 바로 교환법칙이라고. 근데 너무 당연한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A 집합의 모든 부분과 B 집합의 모든 부분을 다 더하라는 말과 B 집합의 모든 부분과 A 집합의 모든 부분을 더해달라는 건 당연히 똑같은 말 맞지? 마찬가지로 얘들아 A교 B라는 말과 얘들아 B교 A라는 말은 A 집합이면서 B 집합인 부분을 구하라는 말과 B 집합이면서 A 집합을 구하라는 말은 당연히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은 일단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마찬가지로 얘들아 A 빼기 B랑 B 빼기 A는 같지 않습니다. 알겠지? 너무 당연한 내용이겠지? A 집합에서 B 부분을 제외하는 부분과 B 집합에서 A 부분을 제외시킨 부분은 당연히 똑같지 않잖아. 그래서 요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차집합은. 뭐 교환법칙에 대해서는 니네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니네가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뭐냐면 얘들아 이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인데 얘들아 이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을 니네가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얘들아 얘는 겉과 속이 같잖아? 그럼 결합법칙이야. 분배법칙은 뭐냐면 얘들아 겉과 속이 다르잖아? 겉과 속이 다르면 분배법칙이야. 무슨 말이냐면 니네한테 A 합 B 합 C를 구하세요라는 말이 나오잖아. 근데 얘들아 이거의 연산을 봤을 때 얘들아 이 겉의 연산과 안의 연산이 똑같잖아. 그럼 얘는 그냥 결합법칙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그냥 괄호를 없애줘도 상관없어.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그냥 A 합 B 합 C라고 써주면 돼. 분배법칙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얘들아 A 합 B 교 C를 의미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들아 얘는 겉과 속이 달라.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걸 우리는 바로 분배법칙이라고 하거든. 칠판 봐. 자, 그래서 얘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얘들아 얘는 말 그대로 분배법칙이라고 해서 얘가 각각으로 뿌려집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얘들아 A교 C의 합에 B교 C가 돼버리는 거야. 얘들아 그냥 결합법칙이랑 분배법칙이란 말은 여기서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 니네 우리가 원래 얘들아 2 더하기 3 플러스 5다라는 이런 건 우리가 결합법칙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 얘 2 더하기 3 더하기 5다라고 쓰는 걸 우린 결합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얘를 뭐 2 더하기 3 더하기 5다라고 니네가 바꿔 쓸 수 있다는 걸 우린 결합법칙이라고 해. 결합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린 결합법칙이라고 하고
실제로 우리가 분배 법칙에서도 얘들아 2 더하기 3 곱하기 5 같은 애를 우리는 바로 분배 법칙이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 니네가 기억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5에다가 3 곱하기 5를 해준 다음에 둘이 더하잖아. 똑같은 모양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결합법칙이랑 분배법칙이랑 이름을 져준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얘를 이렇게 표현해줘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연산들이 다 똑같으면 얘를 니네가 이쪽에 붙여도 되고 이쪽에 붙여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런 애를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애들은 얘들아 말 그대로 요 분배법칙 얘를 이렇게 각각 뿌려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분배법칙이라고 해주는 거야. 이름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를 결합법칙, 이런 애를 분배법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증명하는 방법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보여주기만 하면 돼. 예를 들어 내가 니한테 A, B, C가 있을 때, 자 근데 니네 문제 풀 때 절대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럼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니네는 절대 못 풀어. 그래서 내가 이 법칙 요 내용을 니네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어야 돼. 증명할 때만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는 거지 절대 문제를 접근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쓰면 안 됩니다. 자 보면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거 증명해주면 A와 B가 어디 부분이야? 여기 부분이 뭐 A와 B겠지, 그지? 거기다가 이걸 먼저 계산하고 C를 합집합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 C의 합집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결국 전체적으로 합집합한 거랑 똑같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다야. 두 번째로 얘들아 이것도 한번 내가 니네한테 증명을 해준다라면 얘들아 봐봐. A와 자 요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A와 B가 어디냐면 얘들아 이게 A와 B거든. 그 다음 얘랑 C집합이랑 교집합해달라 얘들아. 그럼 지금 내가 색칠한 이 흰색 부분이랑 C집합의 교집합이 어디 부분이냐라고 하면 니네가 여기 부분이다라고 니네가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지? 따라왔지? 그럼 얘들아 이것도 한번 내가 보여줄게 얘들아. 이건 무슨 의미냐면 A와 C의 교집합이 어디냐면 A와 C의 교집합이 여기 맞습니까? 그 다음 얘들아 B와 C의 교집합이 어디 부분이야? 여기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합집합하라고 하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만큼 되는 거 맞지? 결과가 어떻습니까 얘들아? 같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배법칙이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니네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겉과 속이 같으면 그냥 괄호를 마음대로 떼도 되는구나. 그거의 이름을 우리는 그냥 결합법칙이라고 내가 니네한테 가르쳐 주는 거고, 얘들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분배해서 풀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나온 이름이 그냥 분배법칙이야.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을 때랑 다를 때 각각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얘들아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그냥 다 바꿔라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 바꿔라 법칙. 다 바꿔라 법칙. 예를 들어서 내가 니네한테 A 합 B의 여집합을 구하세요라고 하잖아. 그럼 얘들아 이런 애를 우리는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할 때 얘를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얘들아 이 C가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A, C, 교, B, C.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반대로 바꿔주세요. 얘도 반대, 얘도 반대, 얘도 반대. 이것도 얘들아 그냥 그림으로 한번 보여준다면 얘들아 A 합 B의 여집합이 어디 부분이냐면 이게 A 합 B가 이 안쪽이잖아. 이거의 반대쪽이니까 어디 부분을 말하는 거야? 여기 부분을 우리는 바로 A 합 B의 여집합의 부분 맞지? 벤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면. 이것도 한번 봐봐 얘들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A의 여가 어디야 얘들아? A의 여가 지금 여기 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들아 B의 여가 어디냐 그러면 B의 여는 여기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니네한테 물어본 건 얘들아 얘랑 얘의 교집합을 찾아달래. 그럼 분홍색과 주황색이 겹치는 부분이 어디냐는 거지. 분홍색과 주황색이 겹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부분 맞습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어때 얘들아? 똑같잖아. 그래서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니한테 보여주고 나서 성립하지? 그러니까 이제 외워 이게 다야.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바꿔주면 된다. 이게 바로 드모르간 법칙. 이해했니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없지?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니네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시를 들어서 한 문제만 좀 풀어보고 넘어가 보자. 자 이런 문제 한번 봐볼게. 자 이거를 니네가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문제를 푸는 순간 얘들아 좀만 어려워진 문제 못 풀어. 지금 이런 문제만 봐도 복잡해.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한번 풀어볼 거냐면 얘들아 진짜 쉬워. 그냥
겉과 속이 같으면 결합, 겉과 속이 다르면 분배.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을 이 안에 있는 애를 모두 다 바꿔주면 끝. 자,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풀으라 그러면 얘들아, 기억을 난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A 교에, 그 다음에 얘들아, 이 C를 다 안으로 넣어주니까 드모르간 법칙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얘들아, A여 교비 여다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 니네가 뭘 봐야 되냐면 이 겉과 속의 연산이 어떤지를 봐줘야 되라. 겉과 속의 연산이 같아달라? 같잖아. 그럼 결합법칙이야. 그래서 그냥 괄호를 없애도 상관없어.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A교, A여, 교비, 여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니네가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요거부터 한번 해석해보면 A와 A가 아닌 거의 교집합은 당연히 얼마겠어요? 공집합이겠지? 없겠지? A랑 A가 아닌 거에 당연히 교집합은 공집합일 겁니다. 그럼 공집합과 B가 아닌 거에 교집합은 또 얼마겠어요? 공집합이겠지. 그래서 기억의 답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했지? 두 번째 니은도 봐봐요. 니은에서도 우리가 앞에 거 풀어줄 때 여기에 빼기가 나오거든. 내가 아까 전에 차집합을 설명할 때 얘들아 앞교디어로 바꿔서 풀어줘야 돼. 왜냐면 이 차는 뭔가의 법칙에서 차가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차 법칙을 뭔가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 먼저 바꾸겠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바꿔주면 A교 B여겠지. 앞교디어. 교집합의 뒤에도 앞교디어라고 니네가 바꿀 수 있어. 자, 우리 수학에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건 얘들아, 이거를 우리가 수학에서 전개라고 한다라면 얘를 다시 묶어내는 거를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하잖아. 얘들아, 니네가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인수분해도 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 그럼 여기서도 니네가 봤을 때 그런데 이거는 뭐 그럴 필요도 없겠네. 자, 이건 뭐 굳이 그렇게 풀 필요도 없겠다. 자, 얘랑 지금 이거 C의 여집합이구나. 자, 이거는 지금 뭐 끌어내도 상관은 없고 끌어내볼까 그냥 연습이나 할 겸. 자, 그러면 잘 봐봐. 니네 됐다, 끌어내지도 말자. 자, 이거는 지금 그냥 겉과 속이 다 똑같지 않아? 그냥 겉과 속이 다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쓰겠습니다. A교, B교, 교, A교, C 여다라고 써서 상관없잖아. 근데 니네가 생각했을 때 얘들아, 어차피 A교가 있는데 A교를 또 한다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다 있으면 A교, B교, C교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지. 이해했어? 그래서 얘를 바꾼 게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얘를 바꿔보겠습니다. 물론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연습하고 얘를 연습하는 것도 두 개 다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봐봐. 이게 빼기의 앞이고 이게 빼기의 뒤입니다. 그럼 우리가 빼기는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앞교 뒤어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앞교 뒤 여다라고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교에 얘 드모르간 풀어주면 B여 교시 여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얘는 또 겉과 속이 같지? 겉과 속이 같으면 우리는 괄호를 그냥 없애도 상관없다고 했어. 그래서 얘를 다 있으면 A교 B여 교시 여다라고 써서 얘랑 결과가 같다라는 걸 니네가 알 수 있는 거야. 또는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한번 연습해보면 얘들아, 우리가 얘를 다시 묶어내면 A교에 여기에 둘 다 CC가 있길래 얘네들을 좀 끄집어 내버리겠습니다. 그럼 얘는 B합 C 여다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했지? 그럼 얘는 앞교 뒤여라고 생각해주면 얘는 결과론적으로 A 빼기 B합 C다라고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니네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꽤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이게 집합의 연산이 니네가 낯설어서 좀 어려워하긴 해. 근데 자유자재로 됐으면 좋겠어. 자, 다시 한번 디귿 또 보겠습니다. 디귿도 얘들아 바꿔주면 얘를 이렇게 쓸게. 앞교 디오로 바꿔주면 A교 B여 합 B 이렇게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뒤에는 빼기 A라고 먼저 써놓을게. 그리고 안에 거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근차근 계산하기 위해서 얘들아 요 안에 거 먼저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드디어 겉과 속이 다른 애가 처음 나오네. 자, 겉과 속이 다르면 그냥 말 그대로 분배 법칙이야. 그래서 얘를 그냥 분배해주면 된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얘를 다 있으면 A교 합 B가 돼버리겠지, 그치? 니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도 보여줬듯이 만약 5 곱하기 3 더하기 2가 있으면 얘들아 이렇게 할 때 얘 연산 따라가서 계산되잖아. 그래서 얘 연산 따라가서 계산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들어왔어? A 합 B가 되겠지, 그치? A 합 B. 그 다음에 교집합에 B여 합 B 이렇게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자, 요 안에 것만 계산하면 얘는 그대로 A합 B가 돼버릴 테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 B랑 B가 아닌 거에 전체 합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 되지 않겠어? B랑 B가 아닌 걸 모두 다 포함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전체 집합이 돼버릴 겁니다. 얘를 우리는 교집합해달라고 했으니까 얘는 결과론적으로 A합 B가 돼버리지 않겠니? 자, 그럼 여기서 빼기 A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또 우리는 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앞교디어를 써주면,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앞, 교, 뒤, 여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러고 봤더니 또 겉과 속이 또 다르네. 겉과 속이 다르면 또 분배 법칙에 이어져서 얘를 어떻게 정리해주면 되냐면 A교, A여, 얘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집합에 B교, A여다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 A와 A가 아닌 애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 돼버리는 거고, B교 A여, 그러니까 일단 합 써놓고 얘들아, B교 A여면 얘들아, 얘는 결국 B 빼기 A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내가 이걸 바꿔준 이유는 요 모양 맞춰주려고 그냥 다시 B 빼기 A로 바꿔놓은 거야. 이걸 그대로 써놓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자, 그러면 공집합과 B 빼기 A의 합집합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이거의 결과는 결국 B 빼기 A가 돼버리지 않겠냐는 거. 그래서 니네가 요 법칙만 니네가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이걸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이거를 근데 막 진짜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이거에 막 A, B 이지랄 해가지고, 그지? 아, A와 B가 여기네. 그런데 이거 여집합이니까 여기 부분이구나. 그런데 이거랑 A의 교집합을 구하라고 했네. 이렇게 풀면 애들아 시험 망한다고. 그러니까 한두 번은 되겠지만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얘들아 이 내용을 되게 쓰기가 어려워져. 특히 이게 집합이 3개 정도 이렇게 나올 때는 얘들아 니네가 색칠해가면서 풀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법칙에 대해서 머릿속에 기억해. 솔직히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추가로 하나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 얘들아 내가 이 교육과정에 이렇게 4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할게. 얘들아 우리 이 분배 법칙에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파생된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얘들아 3-1이라고 하고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3-1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이제 무슨 법칙이라고 할 거냐면 흡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흡수 법칙. 자,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일단 분배 법칙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A합, A교, B가 있대 얘들아. 자, 이걸 잠깐 보면 쌤 이거의 연산을 풀어라 그랬을 때 니네가 당연히 쌤 겉과 속이 다르니까 얘는 분배 법칙이겠네요 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니네가 얘를 분배 법칙에 좀 이렇게 될 겁니다. A합 A에 교에 A합 B가 돼버릴 거야. 맞지? 그런데 얘들아 A합 A가 뭐가 되냐면 A가 돼버릴 거고, 다시 교집합에 A합 B가 돼버릴 겁니다. 그럼 또 분배 법칙이잖아. 그지? 또 분배 법칙이라서 얘를 또 써주면 A교 A가 되고 합에 A교 B가 될 텐데, A교 A가 또 A 아닙니까? A교 B가 합에 A교 B가 돼버리지 않겠냐. 첫 번째 내용이 다시 또 나와버리지. 계속 반복돼서 끝이 안 나. 자, 이거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한 번만 이해하고 외워버리겠습니다. 자, A랑 A교 B의 합집합이 뭐가 되냐면 니네 생각을 해봐. A, B가 이렇게 있는데 A와 B의 교집합이 이쪽 부분 맞습니까? 그 다음에 A 집합이 이쪽 부분 맞습니까? 그럼 얘랑 합집합하라면 결국 무슨 집합이 나옵니다? A 집합이 나오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분배 법칙인데 안에 있는 집합이 바깥에 또 있잖아? 그럼 바깥에 있는 안에 그냥 흡수돼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했니? 예를 든다면 내가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 예를 들어서 A여의 교집합에 B합 A여다라는 어떤 이거에 니네한테 문제를 풀으라고 하잖아? 그럼 니네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분배 법칙이잖아. 그지? 왜냐면 겉과 속이 다르니까.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애가 이 안쪽에 들어와 있잖아. 만약에 둘 중에 하나에. 그럼 이 바깥에 있는 애한테 그냥 흡수당해버립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런 애를 우리는 그냥 바로 흡수 법칙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요거는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을 해놓게. 안 그러면 니네가 멋돔으로 계속 풀어야 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분배 법칙인 줄 알았는데 바깥에 있는 애한테 흡수당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얘를 우리는 흡수 법칙이라고 해서 분배 법칙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기억을 해놓겠습니다. 얘를 우리는 바로 흡수 법칙이라고. 자, 여기까지 내용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니네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집합 처음 배우는 거 아니니까 내가 쭉 중요한 내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집합의 그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내용만 설명하면 끝난 것 같은데 집합 내용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들아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푸는 부분인데 여기 니네가 벤 다이어그램은 여기서는 좀 그리면서 푸는 게 맞긴 해. 물론 안 그리면서 풀어도 좋은데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은 니네가 암기를 해서 풀겠지만 이게 아닐 때도 꽤 많이 나와. 그래서 니네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공식을 암기해 놓는 게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리면서 푸는 것도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일단 먼저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좀 설명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NA와 B가 그러니까 A와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얘는 뭐랑 같냐면 얘들아 A 집합의 원소에다가 B 집합의 원소를 더한 후에 A 집합과 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줘야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나올 거야. 왜?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니네한테 얘들아 A랑 B 집합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소리잖아. 근데 니네가 만약에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해주고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해준다라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이쪽에 더할 때도 더해졌고 이쪽에 더할 때도 더해지지 않았겠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이거 더하기 이걸 구한 거고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이거 더하기 이걸 더한 거잖아. 근데 니네한테 A와 B의 원소의 개수를 총 더해달라는 건 여기서 한 번씩만 더해달라는 건데 얘가 두 번 들어갔잖아. 그래서 뭐 해주면 되더라? 빼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그냥 니네가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파생된 공식이 뭐냐면 얘들아 잘 봐봐. 니네 어차피 이거는 어쨌든 숫자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숫자기 때문에 당연히 이항이라는 게 가능해. 그래서 내가 얘랑 자리 이렇게 싹 바꿔주면 결과론적으로 N, A교 B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당연히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를 빼줘버리면 바로 이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올 거야. 그냥 이항만 시켜준 겁니다. 이해했니?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자, 이걸 가지고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 패턴이 뭐냐면 니네한테 뭐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냐면 자, 뭐 교집합 NA교 B의 맥시멈과 미니멈을 구하라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야. 이걸 가지고 이 집합의 이 원소의 개수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긴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니네한테 뭐를 구하라고 할 거냐면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근데 여기서 니네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의 최대 최소랑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얘야. 니네가 생각을 해봐. 얘가 최소려면 얘가 최대면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얘가 최대면 알아서 얘는 최소가 돼버리지 않겠어? 또는 얘가 최대려면 얘가 뭐면 되냐 얘들아? 최소가 되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자,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NA의 개수가 3이고 뭐 10이고 NB의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7이래. 그리고 NU가 전체 집합의 개수가 뭐 15다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리고 니한테 뭘 물어볼 거냐면 N, A교 B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지금 얘 최대 최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이거랑 이거는 결정이 나 있잖아. 지금 벌써 이렇게. NA가 얼마고 NB가 얼마인지 니한테 알려줘 버린다. 그리고 나서 니한테 이거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는 영향을 끼친 애가 누구냐면 얘야. 바로 얘.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 결과론적으로 니네한테 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뭘 물어보고 있는 문제냐면 이거의 최대 최소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원래는. 그러니까 이거는 부수적인 부분이야. 그러니까 니네한테 그 속임수야. 속임수. 니네한테 이거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건 실제로 뭐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이거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이거의 최대 최소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니네 NA와 B의 최대값은 절대 NU를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맞지? 왜냐하면 얘들아 아무리 A와 B가 커도 전체 집합을 넘어가지 못할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집합에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그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얘들아 이거의 전체 집합을 보통 이렇게 표현은 해줄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잖아. 집합을 표현할 때. 그럼 니네가 이거랑 이거의 합집합의 개수가 절대 이거의 개수를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맞아?
얘랑 같을 수는 있잖아. 어떠면 돼? 여기 바깥에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같아지는 거겠지, 그지? 하지만 여기에 원소가 없지 않은 이상 무조건 얘의 개수가 얘의 개수보다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이거의 맥시멈은 NU일 거야. 얘를 넘어갈 수는 없어. 이해했니? 그 다음에 이거도 니네가 잘 헷갈려 하는데 더 헷갈려 하는 게 이 앞인데 얘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되냐면 NA의 개수이거나 또는 NB의 개수보다는 커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NA 합 B를 구하라는 거는 여기서 얘들아 NA 합 B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하잖아. 그럼 최대값은 15인 거야. 무조건. 왜 15냐면 전체 집합의 개수가 15개인데 A 합 B는 절대 15를 넘어갈 수 없겠지. 그럼 이거의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 얘들아 얘는 아무리 작아도 10보다는 커야만 해. 왜 10보다는 커야만 하냐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다 더하고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하라고 했는데 A 집합의 원소는 벌써 10개야. 그렇기 때문에 A 합 B의 최소값은 10이 돼버릴 겁니다. 이런 경우, 쌤, 그럼 A 합 B가 10이 되는 경우 어떻게 생긴 모양인데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겠지? 이렇게 생긴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게 A 합 B의 제일 최소값이야. A 합 B는 아무리 적어도 A 원소의 개수보단 커야 돼. 만약에 얘들아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8이고 여기가 9였다라면 얘들아 당연히 이거의 최소값은 뭘로 바뀌겠어? 9로 바뀌어버리는 거 알겠어? A의 원소의 개수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큰 놈의 원소의 개수보단 얘가 더 많아야 된다.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핵심 포인트야. 니네가 이거를 파악하잖아? 그럼 당연히 자동적으로 쟤는 나오겠지. 왜? 니네한테 이거의 개수는 그냥 8인 걸로 결정 나 있는 거고 이거의 개수는 9인 걸로 결정 나와 있는데 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 얘의 맥시멈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의 맥시멈은 15인 거고 얘의 미니멈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9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맥시멈일 때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미니멈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이거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7에다가 15를 빼는 거니까 2가 돼버리는 거고 이거의 맥시멈은 어떻게 되겠어? 이거의 최대값에서 이거의 최소값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9가 8이 돼버리지 않겠냐 이런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했니? 그래서 이거의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니네가 이 합집합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야. 그래서 이거를 니네가 반드시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야 솔직히.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나오는 패턴이 이제 바로 두 번째 내용인데 요 두 번째 내용은 당연히 너무 많이 나와서 공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저 3개짜리는 니네가 공식을 암기해야 돼. 무조건 암기해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니네한테 A 집합과 B 집합과 C 집합 이렇게 있을 때 니네한테 N, A 합, B 합, C를 구하라고 하면 얘들아 공식이 뭐냐 그러면 일단 NA 더하기 NB 더하기 NC를 먼저 더하겠습니다. 자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해봐도 얘들아 당연히 NA 더하기 NB 더하기 NC가 절대 합집합의 개수랑 같지 않다는 거 뻔히 보이지 니네 눈에도 그지? 왜냐면 이거 무슨 짓을 해놓은 거냐면 얘들아 봐봐 NA라는 거는 지금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한 거 아니야 지금? NA라는 건 NB는 뭐냐면 얘들아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한 거 맞지 그지? NC는 뭐 한 거냐면 얘들아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럼 지금 니네 이걸 너무 많이 더했어 그지? 다 한 번씩만 더해줘야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나올 텐데 그래서 니네가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너무 많이 더한 부분 좀 빼자라고 해서 얘들아 먼저 첫 번째로 N, A교 B를 빼줄 거고 그 다음에 N, B교 C를 빼줄 거고 그 다음에 N, C교 A를 빼줄 겁니다 그지? 한 번씩 빼보자고 얘들아 먼저 지금 처음에 니네가 N, A교 B를 빼버리면 얘들아 얘랑 얘랑의 교집합을 빼는 거니까 요거 하나 사라지겠네 그지? 여기서도 요거 하나 사라지겠지 A교 B 이해하고 있는 거지 A교 B. 자 그다음 B교 C 빼버리겠습니다. B교 C는 얘랑 얘랑 교집합이니까 요거 하나 사라지겠네 그지? 요거도 하나 사라지겠지 이렇게. 여기가 B교 C인 거 알고 있지? 빼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C교 A의 원소의 개수도 빼버립니다. 이게 C교 A잖아 그지? 그럼 요거 하나 사라지겠지 그지? 그럼 이것도 이렇게 사라져버리겠지 그지? 야 빼고 보니까 너무 많이 빼버렸지 그지? 누구를 빼버렸냐면 얘를 더해줘야 되는데 얘가 한 번도 안 더해진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 뭐 해줄 겁니까? N, A교, B교, C를 한번
더해주면 우리는 이거의 모든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한 거랑 같다라는 공식이 바로 탄생된 겁니다. 이해했니 여기까지? 자, 이거에 대해서 니네한테 막 문제가 나오는 패턴은 당연히 뭐 이거 주어지고 이거 주어지고 그지? 뭐 이거 주어지고 이거 구하라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도 있고 뭐 이거 주어지고 이거 구하라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있고 또는 그냥 이거 다 주어지고 이거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숨겨놓는 건 니네 마음대로 여러 가지를 숨겨놓을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요즘에는 얘들아 이제 이 공식은 니네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암기해야 된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하지만 요즘에 시험 문제는 뭐가 또 되게 많이 잘 출제되냐면 이렇게도 되게 많이 잘 출제돼. 그러니까 니네한테 이렇게 문제에서는 만약에 두 개만 좋아하는 애를 구하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과목만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하세요. 두 과목만 좋아하는 학생 수. 그러니까 여기서 두 과목만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디 부분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의미해달라는 말 맞지 그지? 그럼 이런 부분은 또 니네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니네가 이걸 니네가 만들 수 있어야 돼 마음대로. 선생님 여기 부분 개수를 구해달라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니네가 NA교 B에다가 그지? NB교 C에다가 그지? NC교 A를 더해버리면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이거 더하기 이거 한 거잖아 그지? 그럼 지금 얘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뭐 해줘야 되겠어? 얘를 빼주면 되겠지. 뭘 빼주면 돼? 3N에 A교, B교, C를 빼주면 되겠지. 근데 이번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두 과목 이상 좋아하는 학생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 그럼 니네가 이걸 또 생각해야 돼. 여기 부분을 구해달라는 소리잖아. 이게 두 과목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얘를 몇만 빼줘야 돼? 2만 빼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걸 니네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좀 만들 수 있어야 돼. 어떤 부분을 구하라고 하든 간에 니네가 이걸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공식들을 니네가 뭐 이걸 다 외울 순 없잖아. 야 여기 부분의 개수를 구하세요. 공식은 이거고 여기 이만큼의 공식은 이거고 이걸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니네가 이 공식들을 니네가 머릿속에 좀 그러니까 생각을 하자고. 그래서 이때만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가지고 생각을 하라는 거야. 만약에 얘들아 니네가 또 똑같아. 한 과목만 좋아하는 학생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걸 또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니네가 공식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이걸 니네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 한 과목만 좋아할 때는 어떤 거, 두 과목만 좋아할 때는 어떤 거, 세 과목만 좋아할 때는 어떤 거, NA와 B는 어떤 거 이런 거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니네가 이것들은 니네가 자유자재로 좀 만들어내기만 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도 꽤 니네가 4번 내용도 꽤 은근히 잘 틀리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니네한테 A 빼기 B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든. A 빼기 B의 개수를 구할 때 얘들아 구할 수 있는 패턴이 두 가지야. 합집합을 주어질 때가 있고 얘들아 교집합을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한테 이거의 개수를 구하라는 데들아 합집합의 개수를 주어질 때가 있고 교집합의 개수를 주어질 때가 있어. 근데 그때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다릅니다 얘들아. 니네가 생각을 해보자고 얘들아. A 빼기 B가 있는데 이것도 뭐 공식으로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 얘들아 A 빼기 B의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얘들아 A 빼기 B의 부분이 여기 부분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니네한테 합집합의 개수를 만약에 주어지잖아? 그럼 이 부분의 개수를 구하라면 뭘 빼버리면 되겠어? B를 빼버리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들아 이 부분의 합집합의 개수에서 B 부분만 빼버리면 여기 부분이 나올 거야. 하지만 만약 얘들아 교집합의 개수가 주어질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NA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개수를 빼버리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 이 상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합집합의 개수가 주어질 때가 있고 교집합의 개수가 주어질 때가 있어서 이 부분은 니네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이 공식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니네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공식은 딱 두 가지만 암기하겠습니다. 이 공식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자. 이 두 가지 공식은 그냥 니네가 너무 자주 나오는 공식이라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니네가 머릿속에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주면 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얘들아 이 A교 B의 최대체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건데 실제로 A교 B의 최대체수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야. 니네한테 물어보는 거는 A와 B의 최대체수를 물어보는 거고 그거의 최대값은 전체 집합, 그거의 최소값은 바로 A 집합 또는 B 집합의 개수가 될 거라는 거고 이 둘 중에 큰 놈의 개수가 얘를 따라가는 거다. 알겠니? 이렇게 설명하면 내가 봤을 때 집합 설명은 거의 다 끝난 걸 겁니다. 자, 한번 책만 잠깐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얘들아, 원소라는 거는 표현하는 방법이 얘들아, 집합과 원소의 표현 방법은 무조건 삼지창 모양을 사용할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 원소, 여기에 들어가는 건 집합, 알겠지? 그래서 이거의 A의 집합의 개수가 3개라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모양은 딱 3가지밖에 없어, 알겠어? 니네가 이게 학교 시험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이거 그냥 뭐 헷갈리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얘들아, 먼저 첫 번째로 얘들아, 이거는 써놓고 가. 그냥 삼지창 모양을 얘들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요렇게밖에 없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걸 제외한 나머지 다 틀린 거야. 이거 1번 여기 있네, 맞고, 2번 여기 있네, 맞고, 그 다음 삼지창 모양 먼저 봐. 그래서 이 3개는 모두 다 답이 되는 거겠지, 일단. 이해했니? 이 삼지창 모양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게 딱 요 3가지밖에 없어. 이 3가지가 아니면 절대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여기 다 들어와 있네. 그럼 이 3가지는 제끼고 시작을 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했지? 물론 여기서 답은 당연히 3번이겠네, 그지? 얘가 원소인데 얘가 집합으로 표시해놨으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줘야겠지, 그지?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얘가 여기에 집합교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5번인 거.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삼지창 모양은 원소밖에 못 들어온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알겠지? 꽤 많이 틀려갖고 와, 은근히. 절대 틀리면 안 돼, 진짜. 보너스 문제야. 그 다음 아까 말했듯이 얘들아, 부분집합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기억해줘야 되는 건 얘들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것과 얘들아, A도 A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같은 집합도 부분집합으로 보는 거야. 하지만 진부분집합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렇지, 진부분집합이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 알겠어? 이걸 제외시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똑같은 집합도 우린 부분집합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무슨 말이야. 가끔 니네가 이런 말의 표현이 있을 때 니네가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럼 니네가 뭐만 자꾸 생각해서 틀리냐면 이거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뭐가 될 수 있냐면 이거도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얘들아, 이렇게 생기는 걸 일반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이런 그림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도 니네가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놔, 그치?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지,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 B가 A의 부분집합이 당연히 똑같은 집합인 거고, 물론 요거만 봐도 같아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놓으라고. 알겠지? 서로소라는 건 뭐 당연히 둘이 공집합이 교집합인 거거든. 자, 이 내용은 뭐 내가 설명은 안 했는데 이거는 니네가 그냥 머릿속에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아까 말했던 4번 내용만 앞교디어로 외워놓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봐, 앞교디어로 기억해 놓으면 앞교뒤여. 그러고 보니까 그거 설명 안 했다. 자, 앞교뒤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빼기는 앞교뒤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고 보니까 대칭차집합 설명 안 했네. 씨. 자, 잠깐 대칭차집합 설명 잠깐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야, 대칭차집합이라는 게 원래 있잖아, 뭔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한번 출제가 되고 나서 모든 문제집에 계속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이름까지 정해진 거야. 그냥 대칭차집합이라고. 원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이 대칭차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말 그대로 잘 봐봐 얘들아. 차집합이 서로 대칭이래. 우리 차집합이 뭔지 알잖아. 얘들아, 이게 A집합이고 이게 B집합이거든. 우린 보통 차집합이라고 말하지, 그치? A에서 B를 뺀 걸 우린 차집합이라고 하잖아, 그치? 이게 대칭으로 생긴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을 우리 이제부터 대칭차집합이라고 하자고. 그냥 이름이 붙은 거밖에 없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 시험에서 세모라는 표현으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혹시 세모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새끼 혹시 대칭차집합 아닐까라는 의심을 먼저 한번 해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연산 B다라고 하면 이 새끼 혹시 대칭차집합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거 아니겠어? A 빼기 B라는 부분과 B 빼기 A라는 부분의 합집합, 요런 애를 우리는 그냥 대칭차집합이라고 할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냥 이런 애를 그냥 너무 많이 나와서, 얘들아, 이 그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이름이 붙은 거밖에 없어, 알겠어? 이렇게 모양, 얘들아, 그냥 생긴 게 여기 차집합이 서로 대칭으로 생겼잖아. 그래서 이름을 그냥 져준 거야, 대칭차집합이라고. 이걸 내가 표현해보라고 하면 이런 표현이겠지, 그지? 말 그대로 대칭차집합이니까 이 차집합과 이 차집합을 모두 다 포함한 걸 이렇게 표현하겠지. 근데 실제로 이 대칭차집합의 문제를 풀 때는 이 내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칭 차집합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한다. A 합 B에서 A교 B를 뺀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석할 거야. 그러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A 합 B에서 A교 B를 빼버리는 게 바로 요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얘들아 이 이름을 보고 이렇게 많이 표현은 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얘들아 모두 다 이렇게 바꿔놓고 해석을 할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대칭 차집합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라는 거구나라고 니네가 받아들이면 돼. 얘들아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A 연산 B가 이거 일일 때 이렇게 많이 쓰여 있어. 아 그럼 이걸 A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라는 소리구나. 얘들 표현법이 너무 많아 얘들아. 학교 시험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그냥 이거 변형시켜 놓은 거지. 이해했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뭐라고도 표현해 놓을 때도 되게 많냐면 이렇게 표현해 놓은 선생님들도 있겠지. 왠지 알지? 앞교디어. 얘랑 똑같은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 놓을지 몰라. 이 대칭 차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진짜 수십 가지일 거야.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니네가 다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런 기본적인 4개 정도 머릿속에 암기해놓고 대칭 차집합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리고 모든 문제의 대칭 차집합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라는 느낌으로 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대칭 차집합일 때 A 연산 A를 푸세요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니네 머릿속에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답이 얼마겠습니까 얘들아? 공집합이다라고 그냥 바로 풀어주면 돼. 왜? A 합 A에서 A교 A를 빼라며. A 합 A도 A지. A교 A도 A지. A에서 A 빼니까 A겠지. 자, A 연산 전체 집합을 풀어보래. 뭐겠습니까 얘들아? A의 여집합 아니겠습니까? 왜? A와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지. 거기서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A일 거 아니야.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을 빼래. 그게 뭐야? A여 아니겠습니까? 또는 뭐? A 연산 공집합을 풀어보래.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푸는데 맨날 이걸 가는 게 아니라 A랑 공집합의 합집합이라고? A겠네. A랑 공집합의 교집합이라고 공집합이겠네. 거기서 그걸 빼래. 뭐 나오냐? A가 나와버리겠네.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야. 만약 뭐 얘들아 전체 집합 연산 전체 집합을 풀으래. 대칭 차집합. 합집합에서 합집합을 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나오고 있어요? 공집합 나오겠지.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했지? 그래서 대칭 차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요즘에는 얘들아 대칭 차집합의 차집합으로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 또. 학교 선생님들이 좀 응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써놓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는 대충 어떤 연산을 줘놓고는 막 이렇게 문제가 나와. A 합 B여 합 A교 B 이렇게. 얘들아 이거 드모르간 쓴 게 이거 아니냐? 이거 드모르간 쓴 게 이거지. 이게 무슨 의미겠어 얘들아? 어디를 나타내는 경우겠어? 대칭 차집합의 차집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집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이거의 반대를 의미해주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니네가 표현할 때도 되게 학교생들이 나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풀어주는 방법은 이겁니다. A 합 B에서 A교 B를 뺀 후에 그거의 여집합이 어딘지를 파악해달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아.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게 그냥 대칭 차집합의 문제라고 생각해. 그거의 여집합이면 당연히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 니네가 생각할 때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게 니네가 제일 간단해. 이 문제를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라는 느낌에서 그거의 여집합으로 가는 게 더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대칭 차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가 이게 이렇게 표현을 줬을 때 니네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만약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얘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구나. 그럼 니네한테 만약에 얘들아 A 연산 A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니네가 뭔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대칭 차집합으로 접근해. 대칭 차집합으로 접근해버리면 얘들아 A 합 A에서 A교 A를 빼는 거니까 뭐가 나오겠어 얘들아? 공집합이 나오겠지 똑같이. 그거의 여집합인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가지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인 것 뿐이야. 이 표현이. 예를 들어서 A 연산 U를 풀으라고 하면 얘들아 먼저 대칭 차집합으로 접근하란 말이야. 합집합에서 이걸 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A여가 나오는 게 정상인 거지. 그거의 여집합인 거니까 뭐가 나오고 있어라? A가 나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또 낼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 놓자고. 3개짜리도 또 은근히 또 3개짜리도 니네가 생각을 해주면 얘들아 만약에 얘들아
대칭 차립합이 3개짜리로 나오잖아. A, B, C 이렇게 나오잖아. 이건 어디 부분이냐 그림으로만 좀 알아놓게 얘들아. 대칭 차립합의 3개짜리 부분은 여기를 의미합니다. 요렇게. 요게 대칭 차립합 3개짜리는 요렇게 의미할 거야. 알겠지?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놓고 뭐 3개짜리까지 나올 리는 없겠지만 나오면 여기 부분이다라는 그림 정도까지는 니네가 좀 알아놓게. 알겠지? A, B, C의 대칭 차집합의 연산을 풀으라고 하면 요 부분이 나올 거야. 뭐 그림으로 한번 보여준다면 얘들아 왜 이 부분이냐라고 하면 얘들아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거 먼저 풀어주면 돼. 이거 풀어주면 얘들아 니네한테 얘들아 A가 잘 봐. 요거 먼저 풀겠습니다. 이거 뭔지 알지?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라면 먼저 이거부터 풀어주면 대칭 차집합이니까 당연히 여기 부분 맞지? 이때까지 설명했잖아. 대칭 차집합 여기 부분이라고. 그럼 잘 봐. 얘랑 이제 이 노란색 부분이랑 C랑 또 이제 대칭 차집합 하는 거잖아. 대칭 차집합의 의미가 뭐였어? 이 집합과 C 집합의 합집합에서 이 집합과 이 집합의 교집합을 빼는 거라고 했어. 그럼 이 집합과 C 집합의 합집합이 어디 부분이냐면 이만큼 맞습니까? 이해했지? 여기서 이 노란색과 주황색의 교집합을 빼는 거잖아. 빼봐. 어디야? 여기 빠지겠지. 교집합. 여기 빠지겠지. 이렇게. 요 그림이라고. 요거라고. 외워두면 빠르다라는 거고 니네가 충분히 만들어서 풀 수도 있다고.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 그냥 우리는 항상 대집합이 뭐야?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요 느낌으로만 니네가 받아들여주면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 야, 이건 다 머릿속에 그냥 머릿속으로 푸는 거지. 이걸 뭐 외우고 있는 건 진짜 한심한 거야. 그냥 머릿속에 그냥 니네가 충분히 생각하면 되는 거고. 빼기만 앞교디어 니네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줘야 되고. 이 앞교디어가 진짜 많이 나와. 빼기에서 차집합, 특히 대칭 차집합에서 니네 연산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아까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설명했지. 교환법칙은 뭐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 결합법칙은 겉과 속이 같으면 괄호를 그냥 떼도 된다. 이게 결합법칙. 겉과 속이 다르면 그냥 말 그대로 얘가 분배로 뿌려주면 된다라고 나온 게 그냥 분배 법칙. 드모르간 법칙, 무슨 법칙? 다 바꿔라 법칙.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애들 얘를 다 반대로 뒤집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걸 우리는 드모르간 법칙. 아까 전에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라는 건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내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요거 외워놓으라고 했고 얘들아 이거 아까 전에 교집합이랑 얘랑 이항시키는 것도 내가 설명해줬지. 그래서 교집합은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에서 합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는 거. 그 다음 아까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은 이거의 최대값은 전체 집합, 이거의 최소값은 A집합 또는 B집합이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주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왼쪽에서도 빠진 거 있으려나? 자, 조건제시법을 원소날법으로 바꾸는 거 진짜 무지막지하게 중요하고 제발 부탁인데 얘들아 조건제시법 나오면 요거 한 번만 쓰고 해. 요거 한 번 쓴다고 얘들아 니네가 뭐 시간을 막 뺏거나 이러지 않아. 그래서 이거의 원소는 뭐다. 이 앞에 있는 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쓰고 나서 그 다음 이거에 대한 설명을 뒤에 보면서 이제 원소날법으로 좀 써달라고. 알겠지? 요거 한 칸 더 쓴다고 니네 안 죽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 쓰고 원소날법 바꿔달라는 거.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내용도 그냥 머릿속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다 외울 수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는 머릿속에 그냥 그림 하나 그려놓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자. 알겠지? 이거 물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자, 아까 말했지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 외우지 말라고. 제발 외우지 마. 그냥 생각해서 푸십시오. 반드시 어떠한 특정한 원소를 예를 들어서 얘가 A2, A3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한 가지로 바뀐다는 거. 뭐 얘는 절대 원소를 안 갖는다는 거. 얘도 한 가지로 바뀐다는 거. 나머지 모두 다 몇 가지씩이다? 2가지씩이다. 그래서 그거를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니네가 절대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식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면 니네가 오히려 더 헷갈려. A교 B가 공집합이란 건 당연히 서로서로라는 의미인 거고 이것도 니네가 그냥 한번 쭉 읽어는 봐주면 좋겠어. 내가 굳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배수, 약수도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대칭 차집합 나왔지? 대칭 차집합 아까 말했듯이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모두 다 이렇게 바꿔서 푼다라는 거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